그 사이 또 많은 분들이 더 모이셨네요. 햇빛이 이제 엄청 세졌네요. 저는 오늘 영화 돌멩이 무대 인사 진행을 할 영화기자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돌멩이 무대 인사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고요. 중간에 어디 가시다가 또 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또 놓치신 분들은 부산 MBC 유튜브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영원히 기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영화 돌멩이의 김정식 감독님, 배우 김대명 씨, 김희성 씨, 그리고 송윤아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열성적으로 환호해 주시는 부산영화제 관객분들에게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돌멩이 영화 찍은 김정식 감독이고요. 앞으로 저희 영화가 내년에 개봉할 예정인데 내년 언제쯤 개봉할까요? 내년 상반기인데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저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성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의성입니다. 네. 송윤학! 송윤학! 되게 김우성 배우님이 그렇게 부르니까 되게 미워하는 것 같잖아요. 좀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돌멩이라는 영화로 저희가 오늘 부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상영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윤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송윤아입니다. 송윤아! 네. 어제부터 이렇게 저희 팬분들이 오셔서 여러와 같은 이렇게 함성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입니다. 저희 돌멩이 영화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의성 배우님은 사실 부산영화제 꽤 오랫동안 함께 하셨죠. 이외에는 사회도 보시기도 하시고. 네네. 네, 부산을 떠올리면, 부산 영화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요, 제가 재작년에 부산영화제 한 부문을 맡아서 심사를 그러셨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제 오면은 항상 영화를 거의 못 봤었는데 그때는 한 20여 편의 영화를 매일 볼 수 있어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영화제를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네, 김대현 배우님은 4일에 김우성 배우와 함께 레드카펫을 또 걸으셨는데 많이 떨리시던가요? 예,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는 처음 참석하는 그러셨죠? 거여가지고 예. 좀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3, 4일 정도 부산에서 머무셨는데요. 네네. 어떤 즐거운 시간을 또 가지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같이 이제 작업했던 스태프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다시 한번 인사도 하고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송윤아 배우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에 돌아오셨나요? 정말. 영화에서 많이 찾아주지 않아서 그런가? 거짓말도 참 잘하셔라. 근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부산행에서 또 부산을 와서 또 관객분들 만나 뵈니까 또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영화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또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했고요. 사실 부산영화제는 저는 이제 2번째예요. 예전에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영화제. 네. 그 영화로 영화제 왔다가 너무 오랜만에 한 16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구나 해서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송민아 배우를 다시 영화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 사이에 뭐 16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팬분들은 훨씬 더 많이 더 늘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이 영화의 또 주연이기도 한 김대명 배우가 아직까지 영화를 보시지 못한 돌멩이라는 영화 보시지 못한 관객분들에게 이 돌멩이라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마음이 담아 있는 영화입니다. 많이 시간 되시면 보시고 아직 상영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9일 날 네. 1시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요. 감독님 어떻게 이 돌멩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시게 되셨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네. 예, 그 영화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우리 이런 사회의 일상의 단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뭐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마녀 사냥에 대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댓글이나 이런데 어떨 때 이렇게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하던 가운데 이제 조금 이걸 갖다가 사회를 전체적으로 벌려놓고서는 이야기를 갖다 하기는 어려워서 네. 여기 시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 시골이라고 하는 축소된 공간으로 그 축소시켜 놓고 이 사회의 모습을 갖다가 한 단면으로서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네. 예, 예.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던 어떤 주제와 그리고 이야기를 담아낼 이 배우들 세 분의 옆에 계신 그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이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부분들이라고 각 배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나요? 김대명 배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대명 씨 같은 경우는 저 지적장애인 역할을 갖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적장애인하면은 보통 영화적으로나 그냥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관객분들이 생각할 때. 네. 근데 그런 루틴을 갖다가 깨줄 수 있는 배우가 누구일까를 생각했을 때 대명 씨가 그럴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명 씨한테 시나리오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죠. 꼭 함께 해주십사 하고요. 그래서 승낙을 해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저희 노신부 역할을 해주신 저쪽 김성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네. 의외성이 이 노신부의 의외성을 갖다가 가장 그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누구일까를 갖다 생각해봤을 때 보통 악역하면은 그냥 김의성 선배님이 요즘에는 거의 최고잖아요. 그냥 대세이기도 하고요. 어딜 봐서 저런 착한 얼굴에서 악역이 떠오르겠어요. 그래서 김의성 선배님을 갖다가 네. 정말 저는 그 선한 이미지로 그 의외성을 갖다가 뽑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윤아 씨를 갖다가 캐스팅을 하게 된 거는 윤아 씨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선이 곱고 그리고 되게 야들야들하고 그 여리여리한 입장들만 보여지는 게 제가 감독인 입장에서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 윤아 씨한테도 저기 노신부님과 그 의성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네. 좀 그 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캐릭터를 갖다가 그 윤아 씨가 그 동안에 보여주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뽑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또한 나섰습니다. 예. 이 영화 속에서 아주 또 강인하기도 하고 빠른 행동력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시기도 했네요. 김대명 배우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그대로지만 정신적으로는 한 7살, 8살 그 정도 되는 소년 같은 석구의 행동을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맡게 됐었는데 본인 나이보다는 사실은 어릴 수밖에 없고 조금 사회적으로 미숙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이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또 좀 하시게 됐나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제 제 자체가 이제 지적 장애인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더라고요. 대본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네, 네, 이제 네. 그 모습들을 좀 깨기 위해서 좀 저의 아이 때의 모습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8살이었어요. 8살 때 김대용 배우는 어떤 그냥 어린이? 뭐 친구들하고 뭐 재밌게도 놀고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지금이랑 별로 크게 크게 다르지 다르지 않아요. 않을 것 크게 다르지 않죠.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의 모습 이제 뭐 친구들과 있을 때 8살 때의 모습 뭐 어른들과 있을 때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의 모습들을 많이 이제 이용해서 연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릴 때의 모습들을 가장 빨리 또 이렇게 소환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자체가 이제 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에 대한 갇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김우성 배우님은 검은 사제들에 이어서 신무 전문 배우가 어쩌면 이 캐릭터는 석구를 굉장히 돕고 사랑하는 좋은 신부님 역할로만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영화 전체를 봤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쉽지 맞습니다.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노신부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신념을 가졌지만 그 신념 안에 빠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인물이고 한 영화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인물을 연기한다는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관객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 사람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의 뒤통수를 칠 거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분명히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 영화 끝까지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네. 송윤아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 소장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선한 믿음, 석구에 대해서 보다 보면 동정심도 생기기도 하고 이 친구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객들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 소장이 굉장히 악역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석구에게 일어나는 일들 혹은 소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여자를 보면서 오히려 이 여성에게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은 이 사람의 과거는 어땠을까 이런 궁금함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네. 이 김 선생이라는 인물한테 네. 과거에 어떤 이런 아픔이나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감독님이랑도 실제로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완성본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살짝 그 김 선생의 그 이야기가 나왔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영화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감춰진 상태에서 보여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이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돌멩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요. 네. 김 선생님이 무슨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거나 네. 어떤 상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보통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그 많은 그 시민단체 분들이나 활동가 분들이나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념이 투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신념이 굉장히 투철한 여성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과거 때문에 뭘 건드린다거나 그거는 저희 영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각자 굉장히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신부님과 네. 신부님과 저쪽 김 선생 같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념과 정의가 되게 고퀄리티 안에 있으신 분들이죠. 최상위층에 있는 분들이 근데 그 분들마저도 편견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러니를 갖다가 만든 부분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이 한 사건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또 하시게 될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영화 속에 보면 단 한 번도 그 아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하는 그 신부의 대사가 영화를 보는 우리의 상태, 어떤 시선에 대한 어떤 체크 같은 걸 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독님 이 대사를 준비를 하시면서 어쩌면 관객분들한테 하시고 싶었던 어떤 그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다들 그 영화를 갖다 보신 관객분들이 이 제 영화 속에 거기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가기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화 끝난 다음. 네. 그래서 각자의 몫으로 다들 나가실 때 그 말을 갖다가 나의 믿음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떠했을까를 갖다가 한번 상기해보고 떠올려봤으면 하는 그 생각으로 그 대사를 갖다 쓰게 됐습니다. 영화 내내 보면 김우성 배우님이 석구를 김대명 배우를 너무 예뻐하는 사랑스러워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는데 아마도 영화 바깥에 현장에서도 그런 느낌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김대명 사랑합니다. 저도요. 김대명 배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냥 말을 해야 되나? 얘기해 주세요. 저 인간적인 매력은 뭐 너무나 많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순수한 청년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배우로서 네. 김대명이라는 배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랬고 둘이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연기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네.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를 이렇게 던지고 나에게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연기하는 것,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됐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송윤아 배우님, 이번에 영화에서 또 이제 첫 상영을 또 마치고 관객분들 만나는 시간도 갖기도 했었잖아요. 영화를 준비할 때의 마음이 있고 또 관객분들이 봤을 때 또 반응들을 보면서 또 새롭게 느끼게 되는 이 영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제일 신선하게 다가오셨어요? 사실 영화를 촬영할 때는 아까 잠깐 뭐 얘기 나누기도 했지만 네. 김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송유나라면 인간 송유나라면 네네네. 네. 석구가 너무 안 돼 보이고 석구를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노력하고 또는 신부님과도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 극 중에 김 선생은 자기의 신념, 자기가 본 그대로의 믿음, 자기가 살아온 또 이렇게 정해놓은 그 선입견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하고 또 표현하기가 저는 좀 어려워서 촬영을 하면서도 내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관객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좀 불안함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막상 영화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거랑은 정말 상관없이 석구에 대해서, 신부님에 대해서 혹은 김 선생에 대해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을 해주시는 걸 보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영화제에서 어제까지 2번의 상영을 마쳤고요. 10월 9일 1시에 상영이 한 번 더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돌멩이 꼭 놓치지 마시라는 어떤 추천에 혹은 자신만의 마지막 인사를 관객분들에게 드리면서 저희 이 자리 좀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기 오셔서 영화 저희 돌멩이 영화를 갖다가 봐주시면은 그 많은 생각과 그리고 자그마한 또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조금 다른 영화의 맛을 갖다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도 똑같은 음식보다는 좀 다른 메뉴의 음식을 갖다가 맛보셨을 때 그 좀 신선한 맛을 좀 느낄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대영 배우님. 네네. 편한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극장에 찾아주시면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도 있고 네. 또 많은 우리 모습들도 있는데요. 보고 나시면 내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우성 배우님. 네, 그 요즘 우리가 사는 지금이 믿음이 많이 부족한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가짜들도 너무 많이 넘쳐나고 뭘 믿어야 될지 무엇을 걸러야 될지 이런 걸 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숨 쉴 틈 없이 흘러가는 2시간이 될 맞습니다.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 이번에 못 보시면 개봉할 때 꼭 네. 극장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윤아 배우님. 네, 저도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 너무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혹은 내 자신은 과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성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번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어제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울어주시고,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저도 너무 많이 눈물이 흘러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감동과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돌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사진 촬영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네, 조금 다정히 모이시죠? 네, 저희가 마이크를 치우고 저희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한번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찍으셨나요? 네, 그러면 중앙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포토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객분들 등지고 무대를 바라보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객분들 잘 아시죠? 이제부터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보일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크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남으셨나요? 이제 네. 이제 동영상을 한번 좀 네,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고